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경매 돈부경TV 안상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를 하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경매의 권리 분석 등에 대한 내용과 물건 분석 및 돈 되는 경매 물건 등을 소개하는 10분 경매 과외입니다. 오늘은 대항력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죠. 전입은 2005년도 1월 1일, 확정일자는 2005년도 1월 2일, 보증금은 1억이고요. 지역은 성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의 집주인, 임대인은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리는데 임대인이 이자하고 이걸 갚다가 상황이 어려서 이걸 못 갚죠. 그러면은 은행에선 요 근저당을 가지고 경매를 넣습니다. 근저당은 물건이고요. 물건은 등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인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걸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를 집어넣으면요, 신청을 하면 2, 3일 내에 경매 개시 등기를 합니다. 등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압류의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이후에 설정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에 가깝습니다.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경매 개시 등기를 하면 이제 공시가 됐으니까 갑에게 연락이 갑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가니 권리 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갑이 이런 서류를 받습니다. 황당하죠. 나는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뭘 공부를 하냐? 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보증금을 떼지 않는 길이 뭔가라고 살펴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죠. 공부를 합니다. 주임법은 국가에서 만드는 특별법으로서요, 좀 가난한 임차인들, 그죠? 세를 사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특별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말은 없지만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근저당 설정이 2005년도 3월 달에 됐네. 그러면 나는 전입이 2005년도 1월 1일이니까 나는 대항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있죠, 대항력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 근저당이 2005년도 3월 1일 날 했습니다. 전입을 2005년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전입을. 확정은 1월 2일 날 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니까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이길 0시, 결국은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근저당보다 앞서네. 그럼 난 대항력이 있네.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뭘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안 나가고 계약기간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거,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 점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보증금을 지킬 권리, 안 주면은 안 나갈 권리, 이런 거 아주 절대적인 권리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항력을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네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소멸 기준이라고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우리가 최선 순위 설정 이렇게 씁니다. 창피하잖아요, 법관들이. 그래서 최선 순위 설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최선 순위 설정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경매지 보면은 아니면 법원 가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 여기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요렇게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2016년 10월 20일 근저당권이라고 나오죠. 사법보장관입니다. 사법보장관이라는 제도가 나왔죠. 자, 배당 요구 조응기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선 순위 설정을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가지죠. 6가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요. 처음에 써놓은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근저당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저당이 있었다. 압류가 있었다. 가압류가 있었다. 담보가 등기가 있었다. 여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요 6가지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개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날짜가 제일 빠른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별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말소입니다. 늦은 날씨죠. 늦은 날짜죠. 왼쪽으로는 인수입니다. 인수. 전입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입이 오른쪽에 이렇게 전입이 늦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다른 집에 전입을 할 때 근저당이 있는 이후에 해야 될까요? 전에 해야 될까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있으면 이 전입을 할 때는 하지 마시든지 아주 조심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나갈 때는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꺼려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보통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처분,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건 돈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부 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죠. 돈을 받으려고 하든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거를 정리를 하면요. 대항력과 말소 기준 권리를 하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요거 말소 기준 권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만들어내고 여기 있으면 요 앞에는 인수고 요 뒤는 소멸이다. 자신 있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대항력과 말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항력과 말소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굳은살 이론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어떤 일을 해서 펀치를 날려서 이 주먹에 굳은살 이론이죠. 굳은살이 배기면 아주 마음으로 편안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시간의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만시간의 전문가 이론인데요. 전부 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경매 시작했으면요. 만시간을 한다는 생각으로 등기부 등본을 계속해서 좀 보세요. 만시간만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경매 박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굳은살 이론, 만시간의 이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열심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우리 경매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돈 되는 부동산 경매생활 돈부경TV는 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권리 분석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좋은 물건 고르는 법, 좋은 물건 낙찰받고 명도하는 법 등 경매 기초부터 실전까지 1:1로 10분 경매과의 형태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